안녕하세요. 바질리코의 역사 유래, 활용에 대해서 발표하게 될 18학번 유동근이라고 합니다. 저는 바질리코를 매우 좋아해서 이번 이탈리아 문화 세미나 시간에 발표 주제를 이걸로 잡았는데요. 여러분은 바질을 좋아하시나요? 바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저도 이번에 이 발표를 조사하면서 흥미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되어 그 내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제 선정 동기를 발표하고 바질리코의 유래와 역사에 대해 알아본 후 바질이라는 식물의 특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질리코가 음식, 향수에서 어떻게 활용이 되고 항산화 기능 덕분에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선정 동기입니다. 재작년 여름 이탈리아 어학원에서 요리 수업을 수강하고 있을 때 강사님께서 바질 페스토 라자냐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저 향기로운 향이 나는 소스는 뭘까? 라는 단순한 호기심으로부터 출발하여 자연스럽게 바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 했습니다. 바질리코라는 용어는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바질리코는 옥시멈 종에 속하는 허브를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학명으로는 오시멈 바질리쿰 엘입니다. 고대 이집트에서 재배되었고 좋은 향기로 인해 왕실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오시멈은 그리스어로 오제인, 향을 즐긴다라는 용어에서 바실리쿰은 동일하게 바실레우스, 즉 왕을 뜻하는 용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또한 바질은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었는데요. 특히 두통, 기침, 설사 등과 같이 일반적인 증상 치료에 활용되었습니다. 좀 몸이 안 좋다 싶을 때 복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요법으로는 진경제, 복통 완화제, 항말라리아제, 그리고 해열제로도 사용되어 왔고 전통의학에서는 동물약으로도 사용되어 왔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 근거가 있을까요? 그 당시에는 몰랐겠지만 현대에 와서 분석한 결과 바질리코 오일에서는 캄포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바로 이 캄포르가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예 근거 없이 사용했던 건 아니었던 거죠. 그렇다면 바질은 식물학적으로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질은 꿀풀목 꿀풀과에 속하는 한해살이 풀이고 키는 품종에 따라 다양하며 주로 20에서 60cm입니다. 잎은 연한 녹색의 타원형, 너비는 1에서 3cm입니다. 바질은 민트처럼 알싸하지는 않지만 상큼하고 허브향이 강합니다. 바질의 알싸한 맛이 이탈리아 요리에 주로 들어가는 토마토와 치즈와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또한 바질은 달콤한 맛, 쓴맛과 약간의 매운맛이 나기도 해서 향신료로도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질은 어느 지역과 어떤 기후에서 잘 자라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질은 해가 잘 드는 곳과 바람이 잘 부는 곳을 선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온이 15도 이상이고 습한 곳에서 활발하게 자라기 때문에 1년 365일 내내 재배할 수 있으며 4월에서 6월 사이에 가장 많이 재배합니다. 특히 이탈리아 북부지방 리구리아주에서 가장 많이 자라고 있기 때문에 제노바의 특산물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가 이제 제노바입니다. 리구리아주 바질은 제노바의 특산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Il Basilico Genovese DOP라는 인증이 있어야만 이렇게 제노바의 바질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리구리아주의 바질 농사에는 수작업이 많은데 특히 수확 시에는 직접 농부들이 하나하나 줄기를 손수 뜯어서 이렇게 부케처럼
하나로 묶어서 출하합니다. 잎과 줄기 자체로 팔려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바질 페스토를 만드는 업체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신선하게 재배된 바질은 어떻게 활용되고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음식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여기에서는 대표적인 음식 두 종류에 대해서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바질 페스토와 마르게리타 피자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이는 제가 좋아하는 바질 페스토의 주재료로서 이 페스토를 이용해서 페스토 파스타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르게리타 피자의 토핑에는 바질을 활용해야 합니다. 앞서 얘기한 바질 페스토는 어떤 음식일까요? 이탈리아어로 세게 빠타라는 뜻을 가진 페스타레라는 단어를 알고 계신가요? 네, 바로 이 단어에서 유래한 음식입니다. 즉, 페스토는 허브를 빻아서 페이스트 형태로 만든 것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제가 배운 바질 페스토의 경우에는 바질, 올리브유, 마늘, 잣, 그리고 파르미자노 치즈를 넣었고 제노베제 요리사는 바질, 올리브유, 마늘, 고다 치즈, 그러니까 네덜란드 치즈죠. 그리고 파르미자노 치즈를 넣었습니다. 바질 페스토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는 정말로 많은데요. 현존하는 세계 최대의 바질 페스토 생산 업체는 이탈리아의 아르마니노라는 사입니다. 세계 최대의 바질 농장과 페스토 가공 설비를 운영하는 유명한 곳입니다. 다음으로 바질을 이용한 두 번째 음식인 마르게리타 피자의 유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바질이 마르게리타 피자의 토핑으로 사용된다고 얘기했는데요. 마르게리타 피자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1889년 움베르토 1세는 사보이의 여왕 마르게리타와 나폴리를 함께 방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당대 최고의 요리사였던 돈 라파엘로 에스폰트는 자신의 특제 피자를 여왕에게 대접했는데요. 이를 먹고 여왕이 매우 기뻐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돈 라파엘 에스폰트가 만들었던 그 특제 피자를 마르게리타 여왕의 이름을 본따서 마르게리타 피자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르게리타 피자는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만들어야 할까요? 피자, 파스타를 파는 음식점에서 아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메뉴이자 음, 보통 가장 저렴한 피자죠. 맛도 아주 무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사실 나폴리시와 이탈리아 정부는 아주 엄격하게 마르게리타 피자에 대한 정의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마르게리타 피자는 사실 치즈는 아펜니노 산맥 남부에서 생산되는 모짜렐라만 사용하고 반죽은 반드시 손으로 반죽해야 하고 구울 때는 반드시 장작 화덕으로만 구워야 합니다. 토핑으로는 토마토 소스, 모짜렐라 치즈, 그리고 바질 잎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게리타 피자의 핵심은 사실 바질 잎이겠죠. 이 외에도 바질을 활용한 요리에는 인살라타 카프레세, 라자냐 알 페스토, 뇨끼 콜 페스토, 브루스케타 알 포모도로 에 바실리코 등이 있으며 이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라베라 쿠치니에라 제노베세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질 페스토를 전통적으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바질은 음식뿐만 아니라 시원하고 맑고 약간 민트향 같은 때문에 세계 유명 브랜드 향수에도 원료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브랜드 향수에서 바질을 주 노트로 한 향수에는 대표적으로 조말론 라임 바질과 만다린, 마크 제이콥스의 바질 향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바질은 비누, 치약 등에서 남들과는 조금 다른 향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좋은 옵션이 되고 있으며
리구리아 주에서는 이를 이용한 기념품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질리코의 항산화 물질을 이용한 제품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8종의 바질 품종의 항산화 효과를 표준품인 로스메리닉 애시드의 항산화 효과와 비교하였습니다. 바질에는 로스메리닉 애시드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로스메리닉 애시드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원래는 로즈마리에서 분리된 물질이지만 사실 바질에 더 많이 들어있는 물질이라고 합니다. 로스메리닉 애시드는 비타민 E보다 뛰어난 항산화 능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세포 손상과 노화 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여겨지고 있어 미국과 유럽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질리코의 유래, 역사,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는 조사를 하며 바질이 음식 외에도 항산화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재밌었는데요. 여러분도 재밌게 들으셨나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라zie 밀레.